주전이 5명이나 빠졌는데 손흥민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5골 터질 뻔한 상황이 진짜 어이가 없다.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가졌다고 극찬을 하던 영국 다수의 매체들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토트넘이 1대2로 역전패하며 손흥민이 3차례 오프사이드 골을 기록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손흥민에게 오프사이드 말고 한 게 없다고 조롱하며 각종 축구 통계 사이트 역시 손흥민에게 최하 평점을 주고 있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못 들은 하이라이트만 보기 때문에 오프사이드가 되고 난 후 손흥민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으로 손흥민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영국 몇몇 매체들의 기사도 문제지만 그것이 사실이냐 그대로 받아 적어 보도하는 국내 기자들은 더 큰 문제라고 말하며 3번의 오프사이드는 손흥민의 실수와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주변 선수들이 손흥민이 떠먹여주는 기회를 공중에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손흥민에게 제대로 찬스를 연결 못해준 것이 실체라고 설명하면서 손흥민이 5골은 넣었을 경기라고 분석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빌라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일까요?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11월 2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3-2024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토트넘은 1대2 역전패를 당하며 3연패를 기록 리그 순위 5위까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미 8시즌을 증명한 얼클 손흥민이 라인 브레이킹을 무료한 경기에서 3번이나 실수했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매체들의 분석이라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3번의 오프사이드뿐만 아니라 손흥민에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기회 그리고 손흥민이 만들어준 기회가 골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을 세세히 분석해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는 중전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44분 경 왼쪽을 빌드업 패턴 플레이로 돌파를 한 호이비에르가 힐의 패스를 받아 공을 잡는다. 이때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손을 들고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데의 타이밍에 줬으면 온 사이드다운 오프사이드에 걸리게 된다고 고 분석했습니다. 이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느냐 못 주느냐가 클래스의 차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면서 두 번째 오프사이드는 존슨이 이미 오프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잘못이 아니고 3번째 골은 골대 맞고 튕겨나온 거라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저걸 언급하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찬스를 연결하지 못하는 쓰레기 동료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춰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여분하고 있는데요. 몇몇 팬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패스를 처음에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힐과 존슨 그리고 클루셉스키 등은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 7분 경 로셀소의 패스를 받은 클루셉스키 원터치로 힐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고 힐에게 이 공이 연결된다. 이때 힐이 이쪽으로 땅볼 컷백을 빠르게 줬다면 손흥민은 완전한 노마를 맞이하는 데이 찬스를 힐이 그대로 슛을 해 공중에 날린다고 말하면서 힐은 이 찬스에서 왼발로 슛을 하면서 오른쪽 골대를 겨하 이건 각도도 각도지그 주전 골키퍼라는 택도 없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조하고 위치도 손흥민이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패널들 역시 슛이 아니라 컷백을 줬어야 했다고 설명해 몇몇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패널 중 한 명인 전혜인 전 아스는 존슨이 이 장면에서 이미 오프 사이에 걸린 상황이지만 존슨이 컷백을 손흥민에게 줄 때 패스 타이밍이 늦어 손흥민이 거의 상대 골키퍼 앞까지 가서야 공이 도달한다. 손흥민의 동료들이 손흥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의 특성도 모르고 타이밍도 너무 느려 골로 연결되지 않는 건 참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일부 팬들이 손흥민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는 동료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일부러도 안 하지만 패스할 실력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심증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힐은 이 장면에서 중앙으로 쇄도하는 손흥민을 향해 크로스를 올리고 이것을 손흥민이 놓치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이것은 손흥민이 결정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힐이 손흥민이 헤더에 트라우마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면 또한
포스테코글루 역시 높은 크로스를 올리지 말고 땅볼로 허리 아래쪽으로 빠르고 낮게 올리라고 누차 주문을 해 컷백으로 골을 놓도록 무수히 주문하고 있는데도 훈련에서는 컷백을 훈련하고 실전에서는 크로스를 올리는 것은 연습해봐야 소용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떠먹여 주는 찬스를 손흥민이 몇 번을 만들어 저도 골을 못 넣는 바보 같은 토트넘 동료들의 모습 때문이었는데요. 전반 3분경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연결한 패스를 손흥민이 원터치로 상대 수비수 사이로 절묘하게 넣어줍니다. 이것을 클루셉스키 끝까지 경합을 하며 공을 따내는데 클루셉스키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뛰어나온 골키퍼를 피해 왼발로 가마차기 슛을 하지만 이것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며 골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후반 71분경 손흥민이 빈 공간으로 찔러준 공을 받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대쪽에서 존슨과 클루셉스키 뛰를 못해 다가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손흥민은 이 선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존슨이 다가오는 타이밍이 맞춰 패스를 넣어주고 이 공을 받은 존슨의 첫 터치가 좀 길어 결국 슈팅을 해도 골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로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면서 존슨을 오른쪽 윙어로 힐을 왼쪽 윙어로 배치하고 클루셉스키 손흥민과 톱처럼 서도록 했는데 만약 이번 경기에서 존슨과 힐이 맹활약해 손흥민이 2골 이상을 넣었다면 클루셉스키 오른쪽 윙어 자리를 잃고 이 시스템으로 계속 경기에 나섰을 것인데 힐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이런 분석을 하면 또 추가 못 들은 토트넘은 답이 없다 이 정만이 길이다 주장하는데 이적해서 토트넘 때보다 더 스탯이 안 나오면 그때는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가라 할 인간들이라고 일축하면서 이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의 지식이 없어 학원가 수강 등록하는 거와 이적을 거의 비슷한 수로 생각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주전이 거의 반 이상 빠진 토트넘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이 정도로 많은 찬스를 내준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주전 선수가 반이나 빠진 팀에서 손흥민 혼자 원맨쇼를 해오니 안 따라서 그랬지 운이 좀 따라졌다면서 있어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C 출연한 패널들 역시 토트넘은 슛에 비해 골이 너무 없어 공격 효율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양쪽 윙어의 골 결정력과 연계 실력이 빅6에서 뛸 정도의 실력이 안 된다고 냉철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경기 중 다이어가 몸을 푸는 장면을 보고 다이어가 나온다면 채널을 돌려 버리려고 했다고 언급하면서 지긴 했지만 다이어가 나오지 않아서 포스테코글루 명장이라고 말해 또 다른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볼 매거진이